챕터를 나눌 때 네. 정신, 영혼, 몸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눴잖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뭐 이유?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라이언 홀리데이의 글을 보면 되게 도드라지는 특징은 장황하지 않고 명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네가 고요를 취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 있고 네 삶의 고요를 이렇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명료한 구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 3박자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첫 번째 영역에서 그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정신이죠. 정신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이언 홀리데이는 뚜렷하게,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차분하게 제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현상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예로 드는 그 사례들이 존 F 케네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핵 전쟁의 위기까지 몰렸는데 그때 그 핵 전쟁의 위협을 막았다고 평가를 하고 그 존 F 케네디의 사례를 들어요. 근데 소련이 쿠바에 그 미사일 기지를 세운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참모진은 다 난리가 났대요. 그 미사일 기지 빨리 공격해서 쳐 부숴야 돼. 그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쿠바 공습까지 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르냐.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차분했대요. 참모진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 또는 국민들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유지해서 그렇게 명료하게 사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사일 철거를 요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소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핵 전쟁 위기를 이렇게 막 예방했다고 평가를 해요. 이렇게 명료하게 집중력 있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정신의 고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보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되게 필요한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뉴스 뭐 있지? 이렇게 확인하고 뭐 중요한 연락 온 거 없나? 이런 거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휴대폰 화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회사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또 수많은 정보가 눈앞에 뜨잖아요. 쉴 새 없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인풋이 넘쳐나면 우리의 정신은 고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나폴레옹의 예시를 들어줘요. 나폴레옹한테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습관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서신이 오면 이거를 곧바로 자기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때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게 중요한 안건이라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한테 전달이 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안건일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거면 내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미 알아서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중요한 안건만 받아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 아이젠하워 박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일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그 표로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널려 있는 정보들이나 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어떤 게 긴급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거 먼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써봐도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그 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는 내 일만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지시하는 다른 사항들도 수행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메모를 해도 그냥 쭉 메모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게 전혀 정리가 안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상부에서 어떤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꾸준히 써봐라 하고 거의 좀 강제성 있게 지시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그 표가 뭐야? 막 검사했거든요. 각 불시로 너네 잘 쓰고 있어? 하고. 근데 그 표가 MSN이라고 불렀는데 M은 must, S는 should, N은 nice. 그렇게 해서 표를 매일매일 그 MSN의 칸을 채우는 거예요. 해서 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 하면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오늘 나이스에 있었던 게 뭐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슈드나 머스트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하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할수록 이렇게 뭔가 중요도나 긴급성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결국 나폴레옹도 그 중요한 그 서신만 이렇게 엄선해서 본 거니까 이렇게 정보를 제안하는 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느꼈고요.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머릿속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정신의 고요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그 예로 안네 프랑크의 얘기를 해요. 이제 일기 쓰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기 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일기 쓰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네가 쓰고 싶은 시간에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싶은 내용으로 그냥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를 쓰면 머릿속이 깨끗해져. 머릿속을 닦는 와이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일기쓰기라는 행위를. 그래서 일기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가장 그 와닿았던 예시는 그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꼭지에서 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예술가의 얘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더라고요. 행위 예술가인데 Artist is Present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했었던 회고전이래요. 회고전이었는데 그냥 큰 전시장에 나무 책상 하나, 나무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그 아브라모비치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고 관람객이 건너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눈빛만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몇 분 동안 주고받고 일어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둘이 눈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시의 제목이 그 예술가가 여기에 있다. 그 관람객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어떤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앉아요, 앞에. 눈을 감고 있던 아브라모비치가 눈을 뜨면서 그 앞에 있는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근데 눈에 막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남자분? 서로. 그 아브라모비치의 얼굴이 뭔가 이렇게 말로 형용하기 힘든 그런 표정이었어요. 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맞잡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20년 전에 헤어진 옛 연인. 아, 진짜요? 그 행위 예술가의? 네. 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술가 동지였대요. 그러니까 파트너였대요. 그럼 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남자인 거예요. 12년인가 사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전시장에서 그런 전시를 하는 그 전시장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어땠을까 싶고. 영화네. 그쵸. 네. 그 둘이 헤어진 것도 되게 영화같이 헤어졌더라고요. 만리장성에서 서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헤어졌던 거예요. 행위 예술을 하면서 헤어진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 내 옛 사랑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진정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잖아요. 막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은데 그 남자도 여러 관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울라이 이름이 울라이인데 그 울라이가 일어나고 나서 아브라모비치가 다시 또 이제 똑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잠깐 숙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관람객이 앉아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앞에 있는 관람객한테 집중해서 그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소름이 끼쳐요. 완전 현재에 집중하는 거네요. 아, 이거구나. 야. 아, 현재에 집중한다는 게 이거 잠깐만요. 저 잠깐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그랬으면 주변에서도 막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 이해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서 비교적 최근에 가장 오랜 기간 내가 현재에 집중한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첫 책 번역했을 때였어요. 첫 책? 네. 지금 한 12권 정도 되셨죠? 지금 12권, 13권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이었거든요. 4년 전. 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네. 그게 제 첫 번역서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거를 그 신입 번역가에게 줄 수가 있나요? 그 판권도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운이 좋으셨네요. 네, 운이 좋았죠. 운이 실력도 좋았고, 좋으신 건 당연한 거고. 역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음. 그 책에 그 리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신입 번역가나 번역가 지망생들이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편집자들이 외서를 다 읽고 이것을 출간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 거는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줄거리는 이러이러하고 뭐 한두 장 정도 이렇게 번역도 해서 넣고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작업인데 그거를 제 첫 리뷰 작품도 힐빌리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해봐라 하신 거예요? 바로 해봐라는 아니고 한 세 개 정도의 샘플 번역을 받아서 그 샘플 번역한 걸 보고 이제 저를 선택을 해 주신 건데 그 편집자님도 불안하셨을 수 있고 다른 분들 출판사에 계신 다른 분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얘를 뭘 믿고 하지만 어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책인데 그렇게 그래서 집중도 엄청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가가 되고 싶은 꿈이 되게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한데 또 되게 그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몰입이 된 책이었거든요. 제가 그 힐빌리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던 행동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돼서 되게 가깝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고 잘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날 믿어준 편집자 출판사를 위해서라도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아무튼 정말 막 기쁨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도 하루 종일 밥 먹고 자고 잠깐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오로지 내 인생이 힐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어떤 문장이 떠올라. 이 문장은 그렇게 써야 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 뭐 다른 걸 하다가도 맞아. 그 내용이 잘 안 풀렸던 문장이 이런 내용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꿈에도 나오고 막 어느 날은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어느 날은 내가 막 주인공 엄마로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막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극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달을.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첫 책이니까 뭐 번역이 수려하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혹시 지적을 해도 이건 떳떳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첫 책인데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심을 쏟아 넣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뭔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이래서도 아니고 그냥 되게 오로지 그 작업을 하는 몇 달의 시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고 처음이었어요. 이 현재에 집중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가까이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